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의 이혁호입니다. 5월 10일에 펼쳐지는 일요경마 지급조서 방송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밤의 황제 고수위원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순진한 척만 하고 계시는 최웅찬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 일요경마 편성도 토요경마와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쉬워 보일 수 있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고수위원은 토요경마는 혼전이 많다라고 왔는데 어때요? 일요경마는?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최웅찬은? 예. 비슷하게? 맞습니다. 비슷하게 인기마? 인기마 대결. 인기마 대결. 저는 혼전. 저는 그 중간 정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제 경마장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예시장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말을 어떻게 보는 거 뭐가 좋은 거야라는 그런 이제 물음이 이제 막 와요. 또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아리따운 그 여성분들이 이제 저 말 이쁘다 저 말 이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말 보는 거 제가 15년 16년 됐어요. 예시장에서 이제 말 본 게 제가 말을 잘 보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경마장에 이제 자주 안 오시는 분들은 예시장에서 딱 말을 보실 때요. 예뻐 보이는 말 있죠. 그게 좋은 겁니다. 그 말들이 고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오는 경우들은 종종 봐요. 그래서 내 눈에 좋아 보이면 그 말의 상태가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복귀를 했는데 이거 다음에 나오면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돼요. 괜히 소스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특히 무슨 뭐 이렇게 예상지 같은 데 보면 이제 인터뷰 써 있잖아요. 인터뷰 같은 거. 우리 고수위원이 뭐 지난주에 뭐 제대로 당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 사실 뭐 의미 없는 안 보다가 시간이 남아가지고 쓸데없이 한번 인터뷰를 본 거야. 조교사 인터뷰. 그렇죠. 그거 진짜 다 구라예요. 그거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물론 그런 내용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용보다 내 눈을 믿자, 내 감각을 믿자, 내 촉을 믿자.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렸고 요즘은 정말 본장 정말 가면 막 설레는 진짜 요즘 이렇게 안 말고 그런 거야? 안 말보고 그러지. 네. 말 보고 설레지. 요즘은 전 느끼는 게 요즘 이렇게 왜 뭐 20대 이렇게 여성분들이나 왜 이렇게 예뻐요? 정말. 그게 네가 나이를 먹는다는 증거야지. 왜냐면은 옛날에는 같이 어릴 때는 이쁘고 못생긴 거 있어.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를 먹잖아. 어리면 이뻐. 그냥 어리면 이뻐. 요즘 설렙니다. 그냥 경마장 나가기가 설레요. 날씨 좋으니까 한 번쯤 나와 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바람도 좀 쐬고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요경마 11개 경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승부 경주들이 약간 좀 중후반에 몰려있네요. 고수위원이 6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어요. 그리고 이혁호가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고요. 최용찬 의원이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자, 달려보겠습니다. 1경주부터 가봅니다. 갑자기 허기가 확 지면서 지금 말하기가 좀 힘들어졌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자, 1경주 10마리 출전했는데 눈으로 보면 한 방이에요. 자, 변수 있나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자, 행운놀이죠. 일단 훈련 얘기하기 전에 안장이 누군가 직전에 그걸 보세요. 그리고 누구로 바뀌었나. 일단 이것만 봐도 좀 믿고 노릴만하다. 그리고 경주 편성상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행운놀이가 이조 선스톰 그리고 빌리브유하고 병합을 하는데 이 코너까지 같이 가다가 선스톰은 그냥 발주하러 가더라고요. 반대편에 길게 가는 그 스피드 자체가 한결 부드러워진 모습 자체를 보인 맛들이 바로 행운놀이입니다. 그래서 박태종 기수 기승시켜놨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기록 단축이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5번 행운놀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기회 기수 비하한 거죠. 나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기수 교체가 가장 큰 매력입니다. 행운놀이는 출전주기 약간 길어졌는데 말은 멀쩡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요. 네, 5번만 행운놀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한 방인데 그 중에 한 놈이 행운놀이였어요. 자, 고수요. 저는 행운놀이를 인정할 겁니다. 직전에 뭐 발자면서 부딪히고 좀 강하게 밀면서 무리를 심하게 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많이 뛴 거예요. 등짝도 지금 박태종 기수 마페 상태까지 좋다고 한다면 저도 인정을 할 것이고요. 9번 무패 동자가 최원중 기수가 등장을 했죠. 기수에 대한 불안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최원중 기수이기 때문에 배당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말이죠. 뭐 대가치가 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복귀를 보면 3월 14일 날 뛰었을 때 복귀를 보면 얘는 그냥 대가리예요. 역편성에서 그냥 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직전 경주는 정말 뭐 김철우 기수가 생각 없이 설렁설렁 타면서 복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직전 경주 같은 경우에는 3월 14일 날 뛰었던 모습만 보면 9번 무패 동자는 무조건 배팅권에 가지고 가야 되는 마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행운놀이는 이제 양쪽에서 모두 인정했고요. 저도 행운놀이는 인정해요. 인정하고 저는 그냥 눈에 보이는 한 방을 인정하고 싶네요. 6번의 액통가야. 액통가야도 이제 거리를 1000m로 내렸는데 초반에 얼마나 이제 앞에 붙어 갈 수 있느냐가 관건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차피 뭐 해봐야 다랑알이랑 행운놀이 정도가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뒤에서 날아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행운놀이와 액통가야 그냥 눈에 보이는 한 방을 인정하고 싶다. 다랑아리가 김동철 기수만 아니면 참 이게 괜찮은데 재밌어. 기수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기수가 또 새로 하나 왔잖아. 페로비치. 패로. 걔는 뭐 하는 애야? 걔 또 왜 왔는지 일단 모르겠어. 저희는요. 우리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름 어려우면요. 일단은 밑으로 깔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서울에는 안 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애들 보면은 용병 애들이 오면은 참 조마를 안 태워줘. 그게 문제지. 그게 참 가장 큰 문제인데 사무엘 기수 같은 경우에는 조마 태워줘도 안 되겠더라. 걔는 참 말을 못하는 것 같아. 그게 사무엘 기수를 그 내심 이제 33조의 서인석 조교사가 원래 그 외국인 기수 태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서인석 조교사가 사무엘 기수 좀 챙겨주려고 하는데 입구 기수 없으니까 뭐 철호 챙겨줘야지, 해선이 챙겨줘야지 막. 근데 사무엘이 못하나 보더라고. 기술술이 많이 떨어지더라. 떨어져. 또 적응을 막상 하면 또 외국 기수들은 또 잘 타는 경우들도 있긴 해요. 저는 페로비치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 어찌됐건 간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토요일 날도 2개 타거든. 토요일 날도 2개 타고. 한번 좀 페로비치 기수가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것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6군 경주고요. 11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최용찬 의원이 준메이 승부로 잡았네요. 예. 오, 아니 어제부터 어려운 경주를 이렇게 준메이 승부로 잡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어려운 경주라고 보고 있는데 잠시 뒤에 한번 최용찬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고수위원부터 하겠습니다. 예, 9번 선스톰 문세호 기수가 등장을 했는데 1200m 뭐 직전 데뷔전 뭐 후미권 바닥에 있다가 늑발했어요. 늑발하고 바닥에 있다가 막판에 밀어보는데 주포카 탄력이 상당히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6주 만에 나와주고 있지만 저는 다시 또 뛰면은 직전에는 그 주인검사를 마치고 한 15주라는 공백을 두고 나왔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력을 보여줬다고 하면 다시 데뷔전 한번 뛰어본 시정 경험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경주 9번 썬텀은 인기도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판단하고 싶네요. 네, 선스톰 추천바로 나왔고요. 그래요. 이게 선행을 누가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좀 했습니다. 와일드 키트는 아니야? 와일드 키튼하고 이제 자진아리 2마리 중에 하나가 선행을 갈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 선행을 가는 그러니까 쉽게 가면은 버티고 견뎌낼 수 있다라고 보니까 2마리가 싸울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싸우게 된다라면 결과적으로 뒤에서 올라올 건데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에서는 뭐 선스톰을 이길 만한 말이 없습니다. 최용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인데요. 저 또한 고브마 선스톰을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용찬 의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네, 놓고 갑니다. 선스톰 믿어야죠. 담양제 들변하고 병합하고 그것도 아까 이제 일경주에서 이게 뭐하고 병합하면서 어디로 갔다 제가 그 설명까지 했어요. 발전습도 했고 훈련도 무엇보다 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단거리 1000m 아니고 1200이라면 저는 너끈히 올라온다고 봐요. 막말로 그날 당일날 폭풍이 떨어져 갖고 비가 와 갖고 막 아주 20% 불량주로가 아닌다 하면은
저는 왔다고 봅니다. 얘 붙이는 말이 딱 두 마리가 일단 걸렸습니다. 이제 현장 인기도까지 봐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 두 마리가 한 마리는 안 팔리고 한 마리는 팔려요.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이제 배팅을 똑같이 때릴 때도 있습니다. 똑같이 때릴 때도 있는데 때리고 받치기도 가져갈 수도 있는 그 레이스가 바로 이 경주예요. 자, 배당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냐 아니면은 바로 맞상대 말에게 포커스를 맞추냐. 요거는 이제 현장까지 한번 최종 내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쨌든 얘 짝으로는 딱 두 마리라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팅 가치가 요거는 두 방이면 충분히 환수가 된다라고 확정을 짓기 때문에 환수가 되고 배팅 할만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주를 첫 승부처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선스톰은 인정하고 딱 두 방에서 끝내겠다. 최영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 경주 반드시 적중해서 배팅 자금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3경주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1호경만은 먹을 게 참 많네. 많아. 네, 먹을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세영 기수가 지난주에 사실 그렇게 존재감이 크진 않았는데 존재감이 크나 안 크나 문세영 기수는 기본을 하더라고요. 또 막상 또 지난주 뛴 거 성적 보니까 또 기본을 해요. 자, 이 말씀을 해드리는 이제 로드힐 때문이죠. 자, 로이드를 어떻게 평가를 내릴지 고수위원부터 갑니다. 로드힐 직전에 왔는데 솔직히 저는 좀 실망을 좀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얘를 추천드리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8번 금순이 검지를 추천드립니다. 박현우 기수가 최근에 좀 많이 사다리 타고 있죠. 입상을 많이 못 해주고 있는데 지점현재 이마피랑은 상당히 좋은 손맛이 맞는 맛 이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마피랑 나올 때마다 기본 10kg 이상 이렇게 체중의 등락이 있어요. 뭐 10kg가 빠졌다가 18kg가 늘어났다 20kg가 빠지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에 체중 체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안 빠지고 좀 한 4, 5kg 내에서 그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뭐 금순이 검지는 그냥 강하게 그냥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네, 금순이 검지. 제가 이 말을 이제 예시장에서 보면서 체형을 딱 보잖아요. 체형을 보면 골격이라는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러니까 왜 그걸 제가 봤냐면 체중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봤는데 이거 한 470 정도 딱 그 정도면은 말이 딱 괜찮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수열이 말씀을 드린 대로 지난번에 한 468 정도였으니까 딱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만 할 수 있으면은 더 뛰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청춘에 조교 최우수만은 어차피 인기만 로드힐입니다. 이게 보자로고 병합하는데 상당히 여유 자체 보자로도 여유가 있었던 반면에 로드힐 자체도 상당히 좋아요. 두 마리가 모두 다 같은 병합하는 속에서 보자로도 역시 인기마고 얘도 인기마인데 여전히 두 마리가 다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차선책의 훈련 우수마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저는 로드힐 연투 저는 되겠다 봅니다. 로드힐과 금순이 검지 나왔네요. 저도 뭐 다른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거 말씀드릴 만한 말이 없고 저도 금순이 검지를 세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을 좀 어렵게 탔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까지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순이 검지가 어지간하면 오겠다. 저도 이제 고수현과 마찬가지로 체중 변화가 워낙 등락이 심한 폭이 좀 심한 말이기 때문에 체중만 현장에서 큰 변화가 없다라면 저도 금순이 검지를 인정하고 싶네요. 다른 거 뭐 복병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거저거 너무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고수현의 추천을 하긴 했습니다만 저도 8번만 금순이 검지를 그대로 한번 좀 밀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로 갑니다. 1200 국내산 5군 경주인데요. 이혁호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신 있어서 잡아봤는데 자신 있으니까 뭐 좋은 결과 나오겠죠. 지난번에 이제 이혁호와 고수현을 진짜 멘붕 정도가 아니라 멘사의 지경에 빠뜨리 멘탈이 사망하는 지경까지 일으켰던 최용찬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뉴월드가 출전한 그런 경주 편성이네요. 이번에는 더 무서워요. 이찬호 기수가 기색을 합니다. 자, 4경주 이혁호의 준메인 승부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뉴월드 안 무서워요 저는. 그냥 이번에 밀어서 선행 엎어간다 안 보고 있기 때문에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번 클리너 볼트가 이게 걸음이 완벽하게 변화온 거예요. 선행을 나가고 들어오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얘가 선행을 나갔지만은 모래를 맞으면서 뛰었죠 그때 당시. 왜? 그때 당시 그 한마필이 낙마를 했습니다. 로열시티. 로열시티가 낙마를 하면서 금화필이 선에 갈아엎고 나가면서 계속 모래를 맞춰줬어요. 한마디로 이건 선이 검증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러면서 막판에 미는 대로 나오는 걸음발이 주폭과 탄력이 장난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고수는 채찍을 댔을 때 마필이 반응감 있는 말을 좋아하는데 채찍 반응이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 그래서 3번 클린업 볼트를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업 볼트 고수위원의 추천하고요. 최영찬님. 자, 움직임 자체가 좋았던 마필은 당연히 이제 오피데이로 들 수가 있습니다. 직전보다 이제 강도가 조금 셌을 때도 3차, 약했을 때도 3차. 그건 이제 최보면의 기술이고 어쨌든 김혜성 기수의 안장이 지금 52.5의 핸디라면 이 말에게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좀 만약 1400이라면 혹시나 의심을 하는데 1200이라는 점은 이 마필에게 입상 경쟁력이 충분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저기만장으로 봐요. 우승을 시킨 기수가 김혜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데이. 자, 이번에는 입상의 전력 승부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피데이 최홍찬 의원의 추천만 나왔습니다. 자, 제가 준메인 승부를 잡았어요. 뉴월드는 저를 아프게 만들었던 놈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복귀를 좀 해봤고, 그래서 답을 좀 내렸고, 톱캐피털 같은 말들도 문세영 기수 탔으니까 팔릴 거란 말이죠. 제가 이번 경주로 준메인을 잡은 건요, 확실한 대가리가 있고 또 빼고 갈 인기마가 있어서 그래요. 뭐 오픈을 해드리면 10번만 오피데이를 저는 뭐 강력한 축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부러지지 않을 거라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고요. 제가 자르고 갈 인기마는 3번만 클린업 볼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능력이 안 좋아서 자르는 게 아니고요. 지난 경주에 자신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능력 이상의 능력을 끌어내다 보니까 뭐가 왔냐면 폐출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담 중량이 2.5kg이 더 달고 뛰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경주 기록만 놓고 봐도 굉장합니다만 어찌됐건 포화줄에서 뛰었던 부분이고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조건과 환경 자체가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폐출혈을 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상관없는데 폐출혈을 하면 분명히 그 여파가 그 다음 경주에 나타나요. 한두 번은.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하고 늘어난 부담 중에 불안해서 저는 클린업 볼트를 자릅니다. 자르고요. 10번만 오피데이는 강력한 축으로 믿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복병마들이 정말 많은 경주거든요. 오히려 저는 뭐 톱캐피털이나 뉴월드 이런 말들보다 배당이 나와주는 막건들 쪽에 좀 포인트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10번만 오피데이를 믿고 준메인 승부를 들어갑니다. 배당으로 때릴 경주예요.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혁호의 준메인 승부 경주 4경주 함께 하신다면 재밌는 결과 만들어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4경주 이혁호의 준메인 승부 경주였고요. 5경주로 가겠습니다. 11마리가 출전을 했습니다. 오, 데뷔전에서 굉장했어요. 빗세리온. 자, 이번 경주 5경주죠. 5경주는 고수연부터 가겠습니다. 예, 빗세리온 강축이지. 이런 말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니까요. 내가 마주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에. 데뷔전으로 1300 나와가지고. 워낙에 좀 세게 보고 있어요. 저거 그 예상글을 썼는데 이미 이 빗세리온을 추천하면서 부러질 때까지 인정을 하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정확한 표현이 정확해요. 5번 빗세리온을 일단 축으로 인정을 할 건데, 야, 그 뒤가 무지 혼전이에요. 뭐 되는 말이 뭐 1번, 2번, 3번, 6번, 8번, 9번, 10번, 11번 다 복귀가 상당히 좀 세게 나와요. 네, 일단 그 차고의 준비를 안 했어요. 지금 복귀를 지금 쭉 한번 읽어보고 있는 거야. 빗세리온만 가, 빗세리온만. 일단 빗세리온을 인정을 한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좀만 기다려줘요. 최홍찬 의원이 한도를 추천하죠. 알았어요. 빗세리온은 인정이다. 그리고 후착은 잠시 뒤에 공개하겠다. 자, 최홍찬 의원 갑니다. 자, 빗세리온 지금
말씀해 주신 중에 순간적으로 이제 캐치가 된 게 지금 현재 24, 25, 26, 27까지 상금벌이가 잘 안 되는 마방이 많이 그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솔직히 여러분들 경마 오래 하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6조가 언제부터 이렇게 살을 탔는지 기억이 안 나요. 잘 나갔죠. 갈셈 이후에 그게 야, 갈셈까지 정확하게 나왔다. 얘기를 하면 26조가 언제부터 사가리를 탔냐면요. 26조에 어마어마한 조교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교보가 김호. 조교사가 됐죠. 맞아요. 김호조교사. 그렇습니다. 김호조교사가 26조에 조교보로 있을 때는 갈셈이건 무비동자건 그런 좋은 말들이 훈련을 잘했고 정말 잘 나갔어요. 26조가. 그러다가 김호조교 그 당시 조교보가 조교사 개업을 51조를 딱 했죠. 그러면서부터 사가리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여전히 사가리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요. 여기서 추억 얘기가 많은데 저는 뭐 저는 뭐 추억은 저도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이제 이 말에 붙일 수 있는 말이 지금 고수님께서 상당히 많은 말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자, 2번 다 깨졌어요. 벨리스타가 누구한테 깨졌냐? 천하제일한테 2번 다 깨졌어요. 뭐 이번에는 정정희 기수에 또 이제 감량까지 안고 나오기 때문에 조건 자체는 또 게이트 조건까지 따지고 보면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근데 이 벨리스타의 기수가 누굽니까? 정정이었어요. 이게 정정희 기수가 51조 있다가 다른 기수 타주로 갔습니다. 23조로 갔죠. 하만식의 주전안장이 안착이 됐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핸디하고 이렇게 기순술의 미묘한 차이인데 저는 기순술을 더 선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맡아드린다면 하만식 기술을 저는 믿고 싶어요. 벨리스타가 이겨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이 뻔한 인기만은 이제 말씀해 주셨고 6번 벨리스타를 저는 상대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벨리스타 한참 김호조교사 얘기했는데 김호조교사 벨리스타 추천 말은 나왔어요. 벨리스타. 이거 주정근주에 천하제일한테 깨졌는데 깨진 게 아니죠. 지수에서 진로가 막혀서 빼고 탄 만큼 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거리가 1300으로 늘어났죠. 그런 거를 봤을 때 벨리스타가 더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멘트를 또 준비하고 있었더니만 한참 또 떠들더니만 얘를 얘기해요. 아니. 비세스 리오는 놀 거고 벨리스타는 기본적인 막건이고 또 하나는 돌체비타 9번 돌체비타. 요즘 비타 뜨던데 비타 500. 요게 지적은 좀 착지불량기를 보이면서 간절함 없이 이동국 기수가 설렁설렁 타는데 마필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런데 3월 14일 날 뛰었을 때 모습 보면 그때도 인기도 바닥이었는데 대충 타는데 그때 당시 복귀가 상당히 좀 세게 나왔던 마필이 돌체 비타입니다. 이번에 이동국 기수가 3연속으로 이 마필을 기승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동국 기수가 잘 기승을 안 하죠. 그런데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기승을 했다. 이번엔 3세판 때려본 거 타임 아니겠냐 그렇게 판단해보고 싶네요. 네, 돌체입니다. 이동국 기수가 회장 아닌가? 네, 맞습니다. 회장 되고 나서 말을 못하. 그러니까 회장 되면 말을 많다라고 하죠. 일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성적도 안 나오고. 자, 돌체비타 고수유 추천 나왔고요. 저는 저도 비세리온이 인정이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 말에 마주였으면 좋겠다. 자, 저는 천하제일 추천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TPG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얘기도 있듯이 정정희 기수가 벨리스타가 상대마라고 저는 보는데 벨리스타는 정정희 기수가 끊임없이 기승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습성을 잘 알 거라고 보고 있고요. 비세리온이 이제 안쪽으로 좀 기대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쪽에 가둬놓고 따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선행을 누가 갈까 고민했더니 천하제일이 그냥 선행 갈 수 있겠더라고요. 감량도 상당히 괜찮고 지난번에 이제 끝걸음과 경주 중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변수 트립은 분명히 벨리스타가 더 좋긴 했습니다만 또다시 이번에도 천하제일이 조건 자체가 너무 유리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천하제일하고의 한 방을 인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경주열이 1200m 혼합 4군 경주 14마필이 나오면서 개철을 풀로 꽉 채워놓고 나오고 있죠. 상당 혼자 경주예요. 어떤 놈을 축으로 놓고 갈까? 그거부터가 일단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경주가 되겠는데 자, 고수는 자신있게 얘는 쌍대가리 그냥 왔다가 아니라 쌍대가리라는 확신 있는 마필이 있어요.
자, 인기를 어느 정도나 모아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팔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인기도 한 6위, 7위 정도, 한 이 정도로 팔릴 것 같은데, 자, 그 고수는 그 마필이 쌍승식 대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못 왔던 마필이죠. 보여준 게 없어요. 하지만 제대로 안 탔기 때문에, 안 갔기 때문에 못 오고 있는 마필. 자, 이번엔 제대로 때린다, 확신을 갖고 있는 그 마필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아마 자신있게 승부를 볼 겁니다. 더군다나 또 다른 마필들, 인기를 모아두는 마필들이 몇 두가 눈에 띄는데, 정말 얘는 왜 팔릴까 하는 마필이 쓸데없이 액면이 좋기 때문에 팔려주는 마필들이 많아요. 그래서 쫙 정리하고 나니까 구멍수도 압축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당도 배팅의 메리트가 상당히 높은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6경주는 고수와 함께 두 눈 질끈 감고 승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확고한 자신감으로 승부로 들어가는 만큼 이번 경주 6경주만큼은 고수와 함께 반드시 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경주로 가겠습니다. 8마리가 출전을 했어요. 남양 젠틀맨이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될지. 최영찬님부터 한번 가봅니다. 상태로 본다면 지금 현재 이제 정계를 무시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찬 액톤을 저는 노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굉장히 조건 좋고, 김철우 기수가 어쨌든 군대 제대하고 나서 확 눈에 보이다가 최근에는 좀 주춤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으쌰으쌰하던 그 기술을 다시 한번 이제 저는 진짜 개인적인 욕심으로 보고 싶어요. 예전에 30주에 있을 때 그 나약했던, 어떻게 보면 같이 싸울 때 딱 자기는 피하는 이런 모습의 기술을 보이던 기수가 군대를 갔다 와서 상당히 붙어보자는 식의 그 경주 운영을 보이더라고요. 자, 이번에 1번 게이트라면 당찬액톤에게는 예전의 입상 능력을 다시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훈련 무시하고 1번 당찬액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당찬액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최고찬 의원은 김철우 기수에 대해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공익은 사실 군대라고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투지가 생긴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또 홍천이 형도 방이 나왔는데. 방위는 괜찮지. 근데 왜 그러냐면 김철우 기수 저는 그렇게 봐요. 김철우 기수가 그 이제 군복무 하기 전에 면허 정지를 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면허 정지를 당하고 편의점에서 이제 알바를 뛰면서 생계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의 그런 막 서름이나 이런 것들이 복귀를 하고 나서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철우 기수가 요즘 말 타는 거 보면 굉장히 근성이 좋아요. 정말 근성 있게 말을 타더라고요. 질 것 같은데도 이겨내는 근성.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온 김철우 기수를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철우 기수의 당찬액톤 공익과 현역 아무든지 간에 근성은 정말 좋아졌어요. 최영찬 의원은 당찬액톤 세게 본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고요. 고진해 보겠습니다. 저도 당찬액톤 세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당찬액톤만큼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 6번 로열 파이터입니다. 지적연주 킹크래켓, 최근에 5연속 입상을 해주고 있는 킹크래켓한테 깨졌던 마필인데, 깨진 거 아니라 져준 거죠. 왜? 제 판단은 안 갔다고 보기 때문에. 갔으면 무조건 일비랑 맞짱을 깔 수 있었던 마필로 판단하고 있고, 이번 경주 준비도 잘해놨다라는 이런 내용이고, 또 이준철 기수가 이 마필하고도 좋은 호흡을 맞춰봤었던 거고, 어찌됐든 간에 다른 건 몰라요. 로열 파이터는 킹크리켓을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로열 파이터. 야, 저는 사실 당찬액톤을 좀 세게 안 봤어요. 최영찬 의원이 당찬액톤을 딱 설명을 하는데 뭔가 이게 있거든요. 앞전에도 코너 타면 참 말을 못 탔거든. 가운데서 이렇게 다 양쪽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훅 하고 오는 게 있어요. 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도 그런 거 없었고 앞선 경주도 없었는데 당찬액톤이 그렇게 훅 하고 저한테 지금 다가온 그런 말이에요. 당찬액톤 일단 저도 체크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뭐 담양 젤틀맨 싫어도 미워도 다시 한번 가야 될 것 같네요.
이게 넣었다 뺐다 계속하고 있는 그런 말인데 최현준 기수도 장가 갔고 갔다 왔어요? 네, 갔죠. 아 갔다 왔어요? 네. 아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어찌됐건 최현준 기수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됐고요. 그런 마음 자세가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담양게텐맨 같은 경우는 뭐랄까 자신이 잘 타다가 최범현 기수에게 뺏겼다가 다시 이제 자신에게 왔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담양 젠틀맨 다시 한번 좀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한 번만 담양 젠틀맨을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로 가겠습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이에요. 와, 이어코랑 진짜 4대 안 맞는 말 나왔네요. 구름 위의 나비. 아, 정말 어지럽습니다. 저는 구름 위의 나비 때문에. 최홍찬이 형부터 갈게요. 정리 좀 해주세요. 구름 위의 나비 좀. 저는 어떻게? 6번 어차피 추천드리고. 아, 절묘한 선택이요? 네, 절묘한 선택이 직전에 이제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 김옥성 기수 뭐 바닥에서 늑발하는 그 딱 그만큼 제어하면서 그냥 바다로 갔어요. 딱 재고 올라오는 그 모습 자체에서 딱 그만큼만 걸음만 보였다고 보여지고 뭐 훈련도 솔직히 승군전 치고 설렁설렁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되면서 병합과 함께 제대로 강도를 올리고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이거 힘차면 얘가 그렇게 바닥에서 놀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절묘한 선택은 선두권에 붙으면서 아마 자기 기량을 충분히 이번에 보여줄 것으로 판단합니다. 네, 6번 절묘한 선택 나왔고요. 고수현. 이번에 그 구름 위의 나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데 승군전이거든요. 이거 승군전에 좀 위험할 수 있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느꼈었어요. 왜 계속 4연속 2차 입상만 해내고 있어. 어찌됐든 간에. 그런데 이게 과연 승군전 편성이냐는 얘기죠. 편성이. 저는 이 편성을 좀 호나 상군에서 약한 편성, 개편성으로 보고 있는데 51kg 핸디예요. 뭐 이혁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레이팅 제도 시작을 하면서 승군전을 맞이하는 승군 마필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것이 레이팅 제도다. 그런 혜택을 받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51kg 핸디, 구름 위의 나비. 그런데 승군전에 상대들이 특별하게 강한 이런 세게 오는 느낌이 있는 마필도 없고 그럼 굳이 안 갈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그건 구름 위의 나비를 고수는 봅니다. 구름 위의 나비가요 4번을 연속 돌았잖아요. 근데 그게 배당이 무슨 뭐 고배당이 터지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대끼리에 뭐 8배짜리 뭐 10배 12배짜리 뭐 이런 거예요. 단 한 번을 못 맞췄습니다. 저는 구름 위의 나비만 나오면 제가 아주 그냥 피작살이 나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4연속 2차 좀만 더 하면 이제 2부의 미소가 가지고는 9번 연속 2위의 기록을 깰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구름 위의 나비를 제가 좀 무시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많이 무시를 할 거예요. 근데 고전에 말씀을 해주셨듯이 여기까지는 인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구름 위의 나비가 체구가 큰 말이 아닙니다. 체구가 크지 않은 암말인데 5kg의 부담 중량을 빼준다라는 자체는 굉장한 메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름 위의 나비가 뭐 거리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센 편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저도 구름 위의 나비 여기서는 인정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딱 잘라 말씀을 드리면요 절묘한 선택과 구름 위의 나비 단통 같아요. 다른 말들 괜히 바람 불고 그냥 단통으로 끝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구름 위의 나비 전 추천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경마 메인 승부로 갑니다. 구경주 1200 2등급 경주 준비했습니다. 타이틀 경주네 스포츠 경연배 아무 내용 없는 타이틀 경주. 자, 구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는데요. 야, 이거는 지금 보면은 1200이라고 하는 경주 거리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1200이라는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함정이 있는 경주입니다.
4번만 와일드 미스터리가 지난번만큼 뛰면 되는데 지난번만큼만 뛰면 대가리죠. 뭐 비트 레코드도 이기는 정도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지난 경주 뛰고 나서 파행이 좀 있고요. 이번에가 이제 승군전입니다. 2군과 3군의 이 차이는 굉장히 커요. 여기다가 이제 안쪽에서 와일드 미스터리를 괴롭히거나 외곽에서 중반에 넘어갈 만한 말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와일드 미스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번 경주 포인트인데 불어줄 수도 있고 나가서 버틸 수도 있다. 하지만 2군과 3군의 벽 분명한 차이가 있다. 1200거리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요, 재밌는 말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다가 이번에 진짜 칼을 갈고 나오는 말들, 모든 준비는 끝났고 마방에서는 이미 그냥 얘는 와 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도 있어요. 전개를 그려봤더니 은근히 선두권에서 싸우다가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림도 그려집니다. 왜냐면 테이스트 빠르죠, 파랑조이보 빠르죠, 뭐 와일드 미스터리 빠르죠. 여기다가 뭐 피니시블로는 안 빨라요. 선두권이 무너지는 그림도 우리는 그려봐야 된다. 이번 경주 구경주는요, 철저하게 배당을 한번 노려볼 거예요. 현장 가서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어코가 판단하는 관점에서는 배당 무조건 나와주는 경주고 배당이 나와줄 수 있어요. 자, 구경주 1200이라고 하는 경주거리에 함정이 있고 1200이라고 하는 경주거리에 포인트가 있다. 그 포인트를 제대로 한번 이어코가 짚어봤습니다. 자신있는 정보, 또 자신있는 경주 분석. 이어코가 이번 일요병마 구경주를 책임을 좀 져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설교마 구경주 이어코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함께 하세요. 한구라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일요 10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택을 했어요. 총 9마리 단촐한 경주 편성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팔려줄 수 있는 마필이 서너 두가 있어요. 근데 이 경주에 출전한 인기마 중에서 어떻게 보면 훈련 모습 자체를 봤을 때 조교장에서 좀 위험하다 판단됐던 마필이 경주 편성 자체를 보니까 무조건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차없이 잘라낼 수 있는 인기마가 있다. 자, 확정을 내렸기 때문에 일요 메인 승부 10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는 1경주부터 9경주까지 이제 배팅을 하셨으면은 지고 이기고가 거의 판가름이 납니다. 자, 배팅 잘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겼겠고, 어느 정도 이제 실수했은 그런 분들은 자금을 좀 손해를 보면서 이 10경주, 11경주를 맞이할 거예요. 자, 이제 후반부에는 뭐 자금을 회복을 하든지 아니면 이긴 자금에서 좀 플러스를 시키든지 그걸 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제가 10경주를 선택을 한 거예요. 요거는 이긴 사람에게는 자금을 완벽하게 불려놓을 수 있는 경주가 되겠고요. 만약에 1경주부터 9경주까지 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경주로 이 경주를 메인 승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불안한 인기만 한두로 완전히 자신있게 꺾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노리는 메인 승부 10경주, 일요 10경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로 가겠습니다. 11경주 1400 국삼군 11마리 출전했는데요. 우리 지급조서에 공식 마무리 고수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앞서서는 최용찬 의원 10경주 메인 승부 함께 하셨고요. 자,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마지막 경주인데요. 오늘 희한하게 이번 주는요, 최용찬 의원도 그렇고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주를 이렇게 승부를 저로 잡더라고요. 그리고 고수위원도 마찬가지로 전 진짜 이번 11경주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이걸 또 준메인으로 잡았어요. 저의 또 귀를 쫑긋 열어서 좀 뭔가 주워 먹을 게 있나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용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뭐 단연 천년의 기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문세영 기수하고 호흡을 가장 그래도 잘 맞는 마필이 아마 이 마필이 되지 않냐 생각하고, 인터벌 조교 자체를 많이 시킨 그런 모습인데 기본적인 순발력 자체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경주가 뭐
내외측을 봐도 아주 빠르다는 마필이 없습니다. 문세영이라면 선행 그냥 이거 던진다라면 충분히 버티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천년의 기쁨 뭐 지구력봉까지 충분히 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네, 5번마 천년의 기쁨 추천마로 나왔고요. 저는 9번마 빅2로 가겠습니다. 아니 말새끼가 원래 안 그런데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자꾸 스타트의 문제점을 좀 드러내네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사실 지난번에도 아쉽게 3위였고 3월 15일 날도 터보제트 이길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스타트의 문제를 좀 보이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사실 이제 가장 세죠. 객관적인 능력을 놓고 따져 본다면 그래서 가장 높은 레이팅을 또 가지고 있고요. 빅2가 예전에는 막 선행까지 가던 말이라는 점을 상기를 하고 이번에 정상적인 스타트가 된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라면은 여기서는 오지 않겠냐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9번마 빅2를 추천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수현한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또 워낙 강하니까 적중이 나와줄 거라고 믿고요. 준메인 승부 경주 고수현에게 갑니다. 예, 일요일 마지막 경주 11경주 고수가 준메인급 한번 강한 승부 경주로 선정을 했는데 이유는 간단해요.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경주는 앞으로 때리든 뒤로 때리든 접배당이든 고배당이든 무조건 적중을 해야 돼요. 이번 경주가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자 고수가 놓고 확실하게 얘는 와있다. 얘는 무조건 놓고 때려야 된다. 확고한 자신감이 있는 마필이 어느 정도는 팔릴 겁니다. 하지만 안 팔릴 가능성도 커요. 배당이 최소한 복승 피식 배당 10배 이상은 나와줄 거라고 봐요. 저는 이 마필이 최근에 계속 못 왔죠. 계속 못 왔는데 모든 이유가 뚜렷하게 알아요. 그리고 얘는 이런 편성이 나와야지 돼. 저런 편성이 나와야 지 돼. 이런 생각을 계속 꾸준하게 해왔어요. 남들이 걔를 막 또 좋다고 때려요. 놓고 때려요. 저는 확고하게 잘랐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번에 놓고 때릴 거예요. 남들이 이제 지쳐서 버릴 때 저는 믿고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힌트고요. 마지막 경주 반드시 적중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대충 들어도 뭔 말인지 알겠네요. 일단 마지막 경주가 사실 따져볼 것들이 많아요. 현장에서 따져봐야 될 거라든지 무서운 말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자, 마지막 경주 고수현의 준메인 승부 경주인데요. 고수현에게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선택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가져봅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뭐 방송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만은 이거 다시 분석을 해야 될 경주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제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일요병마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우리 팬 여러분들께 좋은 결과, 좋은 적중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현장 예상 통해서 팬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